이번 시간은 산압다 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압다 폭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죠. 자, 이 글자가 과연 우리 생활에서 어떨 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포악이라고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폭리, 폭염, 폭우, 폭풍, 폭행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쓸 때는 이 글자가 산압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고, 이 글자는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죠. 드러내다는 뜻이에요. 드러내다. 드러내다라고 드러내다의 뜻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될 때는 폭로하다 할 때 이 글자가 쓰입니다. 폭로하다. 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글자죠. 자, 그럼 이 글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의 속성을 먼저 살펴보면 이 글자는 회의 글자입니다. 회의 글자. 회의 글자나 형성 글자가 나오면 어떤 글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결합 글자라고 했죠. 그래, 결합 글자. 그래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됐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글자냐면 바로 이런 글자입니다. 자, 윗부분과 자, 중간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이 결합된 글자예요. 이 글자는. 자,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가 어떤 글자냐? 이 가장 윗부분, 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글자죠. 해를 나타내는 해일이라는 글자입니다. 해일.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글자,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함께 공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한자에는 바로 그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함께 공. 근데 함께 공이라는 글자가 아니에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도 굉장히 쉬운 글자죠. 많이 보는 글자고, 자, 여름철 많이 사 먹는 그런 제품에도 꼭 이런 게 쓰여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딱 얼핏 보기에는 물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글자는 물수라는 글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글자의 변형이냐? 바로 이 글자예요. 자, 이 글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글자도 이 글자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 글자는 뭐냐?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그 쌀미라는 글자예요. 쌀미. 쌀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운데 있는 이 글자는 뭐냐? 자, 이거는 함께 공이라는 글자와 그 모양은 동일하게 생겼는데 함께 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 어떤 글자냐면 바로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요 글자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부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부수 공부할 때 요 글자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사슴록이라는 글자예요. 사슴록. 사슴, 동물 중에 하나죠. 동물의 한 종류인 사슴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 이 복잡한 글자가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변형이 된 거예요. 그 형태가. 그래서 결국엔 산압다 폭이라는 이 글자는 해와 사슴과 쌀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해와 사슴과 쌀이 결합해서 산압다. 좀 그 뜻이 좀 애매하시죠? 자, 그럼 그 뜻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의 이 글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이 글자는 산압다의 뜻뿐만 아니라 드러내다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드러내다. 자, 드러내다라고 해석을 할 때에는 이 가운데 글자가 사슴록이 아니라 다른 글자를 띱니다. 바로 이 글자예요. 드러내다라고 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함께 공같이 생긴 이 글자가 이것 또한 결합으로 봐요. 그래서 이 윗부분 십자가 2개 이어놓은 듯한 이 부분은 바로 나다출, 날출이라는 글자의 변형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생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 부분은 뭐냐? 이거는 손맞잡다 공이라는 글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원래 한자에는 손맞잡다 공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이 가운데가 사슴으로 해석할 때는 산압다의 뜻이 되고, 또 하나는 드러내다라고 할 때는 여기가 나다출과 손맞잡다 공이라는 글자가 결합했을 때 드러내다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글자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슴록, 가운데 글자가 사슴록이라고 해석될 때에는, 자, 이 보시면
뜻이 그 뜻이 밝은 대낮에 자, 해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밝은 대낮이겠죠. 자, 대낮에 뭐를 하냐? 사슴을 잡아 불에 구워 먹는 모습이 모질고 사납다는 뜻이다. 뜻을 나타내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낮에 시뻘건 대낮에 사슴 고기를 밥으로 먹는 겁니다. 밥으로. 밥과 함께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모질고 사납게 보여진다라고 해서 사납다 폭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폭식할 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막 열심히 먹는 거죠. 주위에 누군가한테 뺏길까봐 막 나 혼자 막 열심히 먹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드러내다 할 때는 어떤 뜻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 바로 이겁니다. 자, 똑같이 햇빛입니다. 위에는 햇빛에 내놓고 날출 내놓는 거죠. 그죠? 내놓고 양손, 이거는 손 맞잡다 공이라고 했으니까 손 맞잡은 겁니다. 손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손으로 쌀이라고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은 쌀을 말리려고 내놓듯이, 쌀을 햇빛에 말리려고 내놓듯이 사실을 드러내다는 뜻을 나타낸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마당이나 도로가에, 한적한 도로가에 어떠한 농산물들을 말리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제가 선호하는 검색 사이트에서 폭식이라는 그런 사납게 막 먹는 모습을 검색해 보니까 정말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이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막 굉장히 배가 고팠는지 음식을 헐레벌떡 막 먹는 모습이, 저 표정을 보세요. 좀 사납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바로 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을 배고팠을 때 막 잡아먹었나 보죠. 그래서 그걸 관찰했던 그 사람들이 모습이 굉장히 거칠고 사납게 보인다라고 해서 사납다, 폭이라는 글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굉장히 급하게 먹을 때마다, 이 폭식을 할 때마다 이 사납다, 폭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거나, 또는 시골 어귀를 다니시다가 농산물들을 도로변에 이렇게 말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드러내다 폭 또는 사납다 폭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사납다 폭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어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본어를 공부할 때 저번 시간부터 일본어 한자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자, 일본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어에서는 이 사납다 폭이라는 이 글자를 어떻게 읽고 그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어도 똑같이 우리의 한자에서와 동일하게 음독과 뜻을 나타내는 훈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납다 폭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납다 폭의 음을 한번 한자의 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 자, 폭을 보시면 저번과 동일하게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세 개의 소리로 한번 나누어서 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피읍이라는 초성은 일본어에서는 어떻게 발음이 되냐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대부분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자, 가나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바나, 보나, 후 이렇게 세 개의 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피읍이 나타났다. 피읍 한자는 일본어 공부할 때 저 셋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성은 자기 마음대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차치하고 마지막 종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에서의 기억을 보면은 우리 국어에서는 종성이 기억 받침이 있지만 일본어에서는 기억 받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기억 받침은 탈락이 돼요. 탈락. 그래서 오 발음에서 끝나거나 중성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기억을 그 두 번째 음으로 쿠로 발음해요. 쿠. 그래서 쿠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음독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사전에서 찾아본 이 사납다 폭의 일본의 음독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쿠 이렇게 적혀 있죠. 바쿠. 자, 기억이 쿠로 변한 이런 예예요. 바쿠 또는
탈락이 됐을 때는 어떻게 발음이 됐냐? 바로 보우. 자, 보우라고 말씀드렸죠. 보우. 자, 이렇게 음독이 되는 겁니다. 바쿠나 보우. 오자가 우로 가는 거죠. 보우.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일본어를 공부하시면 일본어 한자를 공부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훈독. 훈독을 한번 읽어 보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일본어 공부하신 대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아바쿠라고 합니다. 아바쿠. 사납다라는 뜻은 가진 게 바로 아바쿠예요. 아바쿠. 자, 이 아바쿠라는 것은 일본어라는 것 자체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건너가서 그 언어도 가르치고 또 문자도 가르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 말이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있어서 여러분들 도움되시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쿠라는 것은 한글에서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바쿠가 됐냐? 바로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합니다. 자, 사납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큰 난리나 싸움이 났을 때 뭔가 뒤집어 엎죠. 상황을. 그죠? 바로 그렇게 상황을 엎어버리는 게, 그 어떤 뭔가를 엎어버리는 게 사납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없다. 그래서 업하구, 그 다음에 어바구, 아바구 해서 아바쿠라는 일본 훈독이 나왔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다른 훈독이 있죠. 자, 어떤 겁니까? 아바레루라는 게 있죠. 아바레루. 아바레루도 사납다라는 뜻인데, 자, 이 뜻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똑같이 없다라는 데서 출발이 됐다고 합니다. 없다. 그러면 중간에서 어떻게 변화가 돼서 아바레루로 훈독이 바뀌었냐면 바로 요렇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읽어볼까요? 없다에서 엎어라라고 라는 음으로 변하게 되고 다시 이 엎하라가 아파라가 돼서 아바레루가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일본어를 공부하실 때에도 우리나라 국어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공부하신다면 굉장히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본어 한자 공부하시는데도 우리 하루 한자를 꾸준히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오늘의 동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